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8일자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사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 미국 캐나다 무역 문제부터 이란 핵 문제, 또 과학계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기원까지 그리고 영국 사건도 있었죠? 맞아요. 좀 다양한 뉴스들이 섞여 있는데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하고 캐나다 얘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좀 강하게 나왔어요. 네, 그 디지털 서비스 세금 문제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무역 논의를 중단하겠다. 새로운 관세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게 근데 파장이 좀 클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양국 교역액이 9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9천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우리 돈으로 거의 1,200조 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제 캐나다 총리는 아직 직접 대화는 못했지만 국익을 위해 협상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이게 갑자기 중단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거대한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좀 그렇죠. 어떤 산업이 특히 타격을 입을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란 소식인데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네요. 네, 이번엔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좀 센 발언이 나왔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하면 다시 폭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핵시설 사찰도 지지한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랑 이란 사이 긴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지금 이란 핵 합의 복원 노력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좀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최고 지도자 반응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말 한마디가 유가나 안보 상황에 바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민감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정치적인 기류와는 좀 다른 흥미로운 소식도 있어요. 프랑스에서요. 그 과학망명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프랑스 남부의 한 대학이 미국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 겪던 학자들을 위한 거라고 하네요. 벌써 8명인가 도착했고 지원자가 300명인데 스탠퍼드 나사 출신도 있다고요? 네,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몇 명 학자가 옮겨가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뭐랄까? 흔히 말하는 두뇌 유출 이걸 넘어서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적인 고급 인력의 흐름, 또 연구의 중심축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에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분야 연구자들이 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참 답답한 문제인데 코로나19 기원 WHO 발표가 있었어요. 네, 4년이나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죠? 결론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모든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에요. 좀 허탈하죠? 그렇죠. 팬데믹으로 거의 2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데 그 시작점을 아직도 모른다는 게 참. 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는 강조하는데 쉽지 않네요. 핵심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국제 공조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숙제로 남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영국에서 온 건데요. 앞선 얘기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것도 상당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런던에서 14세 소년 살해 사건 말씀이시죠?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범인에게 최소 4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범행 전에 자기 고양이를 죽이고 20분간 여러 사람을 공격했다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이런 개별적인 비극이 국제 뉴스 속에서 가끔 묻히기도 하는데 결국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존엄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최소 40년형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그렇죠. 그만큼 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단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또 과학계의 어떤 움직임,
풀리지 않는 팬데믹 기원 문제, 그리고 사회를 뒤흔든 범죄 사건까지 정말 여러 영역의 소식들이네요. 동시다발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과학, 사회, 안보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보여주는 조각들이랄까요? 그렇죠. 정책 하나가 연구자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정보가 부족하면 거대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단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특징 혹은 어떤 연결고리가 가장 눈에 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